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스스로 뭐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인지 활동인 것 같아요. 내 기억은 절대 틀림없어. 나는 내가 기억하는 건 100% 오라. 저도 그랬거든요. 기억의 완벽함을 믿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브레인셀럽 오늘을 기억하는 데 2부에서는 기억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기억력 하면 외부의 정보가 가장 먼저 입력되는 사실 해마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해마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시작을 네.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마는 구내 그러니까 오래된 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고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퇴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할수록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마 같은 경우에는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뇌 가소성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해마 크기가 한 40% 정도 더 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런던은 굉장히 오래된 구도시다 보니까 뭐 거리 수만 해도 한 2만 5천 개 되고 골목의 경로만 해도 수백 개가 되고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할 때 그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외우자니 이제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마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그 일반인들도 훈련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다 붙어 있는 네. 차량에서 네. 운전을 하는 걸 생각하면 네. 영국의 그 택시 기사를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지금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거나 조금 적게 쓰는 경우에 네, 오히려 노화 방지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지까지 찾아가도록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아무런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이제 지도를 약도 같은 걸 그려서 나눠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찾아가라 했는데 어느 팀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을 것 같으세요? 내비게이션 아닌가요? 내비게이션이 꼴찌였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들은 팀이 가장 일찍 도착을 했고 두 번째가 지도였고 내비게이션이 꼴찌였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온 경로를 그려봐라. 이런 과제를 준 거예요. 말로 설명을 듣고 온 그룹이 가장 정확하게 그렸고 두 번째가 이제 지도를 보고 온 그룹, 내비게이션을 보고 온 그룹은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스스로 뭐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기에 의존할수록 뇌의 부하는 감소되고 결국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의존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런던 택시 기사의 네네. 예처럼 해마 네. 이게 또 뇌세포 생성에 대한 네. 또 아주 핵심적인 부위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뇌세포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거는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딱 예외적으로 해마, 그다음에 손해, 뭐 후각구 이런 세 군데 정도에서는 계속 이제 신경세포의 재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게 이제 해마 치상회예요. 가만 놔두면 이제 이 만들어진 세포가 살아남지 않고 죽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해마를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타이핑할 때 이제 처음에는 자판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자판을 안 보고 치죠. 나중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자판을 한번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그 자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없죠. 예. 네. 그죠? 그냥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든 베네피실이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부위에는 그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대화를 기억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이제 인간의 이제 두뇌 발달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어릴 때 배웠던 이런 악기나 네네. 또 스포츠 네네. 뭐 이런 것들 성인이 되어도 뭐 한 10년을 수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몸이 기억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가졌던 그 절차 기억에 대한 훈련이 굉장한 오랫동안 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이냐 아니면 집을 다 짓고 나서 새로 거기에 구조를 바꾸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뭐 골프 친이라고 연습장 가보면 한 7살, 8살 꼬마 애들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때 배우면 스윙 폼도 굉장히 좋고 거리도 잘 나가고 방향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릿속에 그 스윙을 하는 어떤 그 신경회로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경회로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세 같은 게 벌써 굳어져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다 집이 지어져 있어요. 확실히 청소년기에 그 기초 공사할 때 네. 많은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건 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운동 습관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이든 어떤 형태의 습관도 뇌의 길을 만든다는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사실은 성인 뇌 되기 전에 셋업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못했더라도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런 해마를 잘 써가지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또 뭔가가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니까 그렇죠.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해마 활용법?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인지 활동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적극적인 인지 활동.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이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운동이죠. 운동을 해서 이제 그 치상회, 해마 치상회에서 만들어진 그 세포가 살아남아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잠이에요. 기억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단기 기억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잠을 잘 때 일어나거든요. 잠을 제대로 자야겠네요. 예. 네. 특히나 이제 깊은 잠, 서파가 나오는 깊은 잠의 단계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러면 단기 기억에 있는
기억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없겠죠. 몰아서 공부한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기억에서 증발될 가능성이 큰 거죠. 막 억지로 우겨 넣는 네.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부하가 많으면 정보 입력이 잘 안 되고 기억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그 부하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산하는 거죠. 하루하루 좀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냄새를 맡으면 기억이 막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각이나 촉각, 청각, 감각, 뭐 미각 이런 그 어떤 오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긍정적인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그런 명상 훈련 이런 것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정보화 사회에서는 갈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네. 인간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검색은 하는데 사색은 안 하고 네. 잠만 자고 상상은 안 하고 네. 이런 거 네. 그런 사고의 기능은 계속 줄어드는 이렇게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더 잘 활용하고 써야 되는 그런 좀 시대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저는 뭐 시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시대였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점점 더 변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개인의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창의력 얘기를 하지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 없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기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억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색을 하는 게 더 좋고 계속 뇌를 끊임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기억을 이렇게 얻을 득하고 그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출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쉽게 변형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 기억은 절대 틀림없어. 나는 내가 기억하는 건 100% 오라.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뭐 조직 내에서 위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기 기억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못된 기억, 틀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우겨버리면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 기억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뭐 인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면 그건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기억의 완벽함을 믿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뇌에 대해서 또 뇌의 핵심 기전인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뇌가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입력하고 다시 꺼내어서 인출해서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사는 것도 뭐 편리함은 있지만 가끔은 말씀 주신 다양한 감각과 이런 조금 의식의 집중을 잘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서 뇌를 자극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억하는 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기억력, 뇌, 그리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셀럽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셀럽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뇌와 연결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